올해 9월에 세계에너지기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력량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례 없는 고온에 시달렸던 세계는 냉방을 하기 위해 전력망을 한계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력에너지 사용량 급증과 이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급증,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 기온을 좀 기록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계기상기구와 이제 유럽 중계예보센터 안에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77도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종전 최고치인 2019년 6월에서 8월 16.48도보다도 0.29도가 높았습니다. 또 여름이 지나고 9월에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는데요. 이전 30년 기후 평균 온도보다 무려 0.93도가 높은 기록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보다도 훨씬 더 더운 건데요. 유럽과 미국의 국제적 기온이 50도를 넘었고요. 겨울철인 남미에서 40도를 기록하는 등 전 지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가뭄을 불러오고 이어서 대형 산불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하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경고를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극한의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좀 극심한 전력난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세계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력량이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루 평균 30도의 지속적인 온도는 일반적으로 주간 판매량을 약 16% 정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컨을 소유한 가구가 적은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90% 이상의 가구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15%에 불과하고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5%로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사는 28억 명의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만이 집에서 에어컨이나 기타 냉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어컨의 사용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은 이런 경향이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냉방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더 더운 나라에서는 여름에 50% 이상의 전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가장 더운 지역에서는 온화한 달과 비교해서 2배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냉방은 전력 피크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력난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대응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폭염은 이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 같다가 그런 전망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을 줄일 때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세계에너지기구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경쟁을 해야 하고 증가하는 냉방 수요의 결과를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책은 판매되는 에어컨의 평균 효율을 빠르게 2배로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순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단열 건물, 또 인근 지역 및 에너지 수요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도시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9월 세계에너지기구의 제8차 에너지 효율 회의에서 전 세계 45개국의 정부가 향후 10년 내 평균적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늘리겠다라는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방법보다 더 개선되면서 소비자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량을 줄이고 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력망을 갖다 지능화 고도함으로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전력망을 말하죠. 현재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예비를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를 확보를 해야 하고 또 각종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버리는 전기량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가 이루어지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의 바탕을 둔 분산 전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로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력망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가 만약 구축된다면 계통 연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이외에도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생활화도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전력망 위기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